안녕하세요. 가구 설계 부자재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자재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 부자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가구 부자재를 어떤 도구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투상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투상법은 제도의 기본이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완전하게 평행하게, 그쵸, 정면에서 바라보는 상태, 그것을 여러 면으로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을 투상도라고 했습니다. 자, 투상도의 종류에는요, 정투상도, 그래서 우리가 제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투상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정면과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은 좌측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각법과 삼각법일 때 또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각법일 때는 좌우랑 상하가 바뀐다. 그쵸? 삼각법일 때만 좌측면도는 왼쪽에,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평면도는 위에, 그쵸? 저면도 아래,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려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사투상도는요, 정면은 그대로 우리 정투상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크기로 그리는데, 나머지 측면들은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그려준다라고 했었죠. 자, 축축투상도는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축축해서 바라본다 라고 해서 축축투상도인데요. 직축축은 직각인 상태로 봤을 때, 등각축축은 요 만나는 세 면이 모두 120도, 120도, 120도로 완전히 똑같이 등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등각축축이라고 하고요. 이 등각축축은 이렇게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은 같고 윗면은 다른 경우를 이등각이라 했었죠. 부등각은 요 세 각이 전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부등각 축축투상도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투시도에는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3점 투시도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부자재의 종류와 기능을 인지하고 도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자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재 측정 첫 번째 가구 부자재의 종류 보겠습니다. 가구 부자재의 첫 번째는 경첩인데요.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부자재 중에 하나예요. 자, 경첩은요, 문을 여닫기 위해서 문짝과 가구의 몸통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비경첩, 수문경첩, 피아노경첩, 플랩경첩, 유리경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구에 문을 달 때에는요, 이 경첩이라는 부자재가 꼭 있어야 문을 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첩에도 우리가 이 경첩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용도 그리고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비경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 가구, 고가구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아주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일반 경첩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경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경첩이 개발되기 전까지 주로 사용되던 경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과거의 가구들, 고가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짝과 가구 측판에 부착하는 경첩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보석함과 같이 작은 소품에 부착하는 것부터 대형 가구에 사용하는 것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나비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모양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좌우 대칭인 형태로 만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나비 같다라고 나비의 어떤 날개 같다라고 해서 나비 경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요 가운데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한쪽은 문짝에다 달고요. 그죠? 한쪽은 가구의 측판에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측판에서 여기 문짝을 우리가 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랑 그다음에 요 측판이 경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사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아주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모양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품함에는 이 크기 자체도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대형 문에 다는 아예 우리 가구 말고도 이런 건축에 쓰이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 이지경첩이라고 하는 비슷한 경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숨은 경첩입니다. 이 숨은 경첩은요, 현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경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나비 경첩은요, 실제로 문에다가 나비 경첩을 다르면 요 가운데 이 축 부분이 문과 측판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돌출이 돼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숨은 경첩은 우리 겉으로 봤을 때에는 경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숨은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자, 깔끔한 디자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구가 깔끔해 보입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에 나사의 자리를 옮겨서 상하 좌우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짝을 다룰 때에요. 몸통이랑 문짝이랑 약간의 틈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안에 조절하는 나사가 있어서 그 나사를 통해서 요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힌지와 마운틴 플레이트 용어 기억을 해두시고요. 힌지와 마운틴 플레이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는 서로 중간에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뒤에 모양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자, 힌지는 문짝에 부착하고요. 그래서 힌지 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에다가 우리가 이 동그랗게 생긴 모양 크기대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힌지를 안착시키고요. 반대편에 마운틴 플레이트는 문짝이 아니라 가구의 측판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숨은 경첩인데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힌지이고, 요 부분이 마운틴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힌지는 이렇게 이 구멍을 요만큼 뚫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힌지를 넣어서 옆에 있는 이 부분에 나사를 고정시켜서 고정을 하고요. 마운틴 플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요.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경첩도 이 힌지의 크기가 이제 보통은 지름이 36 혹은 35mm 짜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문짝이 조금 작다, 아니면 하중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힌지의 구멍이 25mm
혹은 뭐 26mm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니 경첩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이 경첩의 크기에 따라서 또 대중소로 나뉘게 되고요. 자, 문이 열리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은 특히나 이 숨은 경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이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특히 하부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경첩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싱크 경첩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 싱크 경첩 같은 경우에는 92도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뭐 110도까지 또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가구 문짝 같은 경우에는 뭐 135도나 아니면 180도까지 열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은 요 소스 경첩과 지사 경첩이 180도까지 열리는 경첩인데요. 요 소스와 지사는요, 우리 브랜드 제작하는 곳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숨은 경첩 혹은 이제 매립 경첩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 안에 매립이 되죠. 그래서 매립을 시킨다라고 해서 매립 경첩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열었을 때에는 이렇게 드러나지만 문을 닫았을 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숨은 경첩이다. 요 지사 경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 이 한 부분이 문짝에 달리고요. 한 부분이 또 측판에 달려서 보시면 딱 이렇게 180도를 서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0도로 열리는 경첩이다. 얘도 매립 경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아노 경첩이라고 있는데요. 이 피아노 경첩은 사실 나비 경첩 뭐 모양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대신에 길이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왜 피아노 경첩이냐? 피아노와 같이 커다란 뚜껑이나 우리 건반에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 뚜껑이나 넓은 면적을 여닫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첩이다. 그래서 길이는 200mm, 400mm, 600mm, 1000mm 등이 있습니다. 자, 얘를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품함이라든지 DIY 가구를 제작할 때는 뭐 장난감, 각종 수납장의 문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뚜껑 자체가 엄청나게 길죠. 자, 이 긴 뚜껑을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짧은 경첩들만 달게 되면은 특히나 이 뚜껑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버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생긴 요 피아노 경첩을 달아서 어떤 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경첩 이런 식으로 플립 경첩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80도로 열리는 경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모양도 이렇게 동그랗게 귀엽게 생겼죠? 아니면 우리 나비 경첩이랑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리문 있잖아요. 그쵸? 유리문에 다는 유리 힌지, 마찬가지로 유리 경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리, 한쪽은 가구의 측판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유리문을 달 수 있는 유리 힌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니 경첩, 그래서 요 힌지의 지름이 25mm 짜리인 거 작은 경첩을 우리가 미니 경첩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나 이 경첩은요, 또 문이 우리가 보통 가구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자, 이렇게 박스 형태가 있으면 가구 문이 이렇게 이 공간 안에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가구 문이 이렇게 가구의 전체 몸통을 가리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이런 식으로 문이 양쪽으로 달려서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 중간에 나눠져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럴 때 이제 겉으로 씌울 때, 그때 얘는 반씩만큼만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반 덧방형 해서 뭐 이렇게 또 종류가 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통 경첩들 중에 우리가 문 닫다 보면 쾅쾅 닫히는 경첩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경첩인데, 문을 어느 정도 각도까지만 내가 밀어주면은 알아서 스르륵 닫히는 그런 문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댐핑 경첩이라고 부릅니다. 댐핑 경첩. 그래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 알아서 닫히는 경첩이 댐핑 경첩이고요. 또는 우리가 문을 누르면 이렇게 뻑 뛰어 올라서 저 문이 열리게 되는 푸시 경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러서 연다 해서 푸시 경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첩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재라는 거는 결국 원자재인 나무, 특히 이제 원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이외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들, 이런 경첩들 전부 부자재로 들어갑니다. 자, 가구 손잡이는요, 문을 여닫는 기능 외에도 우리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구 몸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손잡이를 다느냐에 따라서 가구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의 재료에 따라서 뭐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몸통에 사용된 목재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도자기나 가죽 등 다양한 재료가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최초의 손잡이는 이제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1700년경에 자기로 만든 손잡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손잡이 유형 보시면은요, 저 밖으로 일단 돌출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서 열 수 있게 만든 것과, 자, 문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매립형,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아예 이렇게 문짝 안으로 넣어서 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가구 자체의 해결형, 그래서 이 이 가구의 문짝을 우리가 아예 손잡이처럼 파내서 저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가구 자체 해결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출형은 다시 꼭지형, 디귿자형, 활형, 고리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한번 뒤에 예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형은 디귿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나사선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반대편에서 이제 나사를 박아서 문짝과 그리고 손잡이를 연결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활형은 말 그대로 활처럼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 뚫어져 있죠. 자, 고리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 우리 손가락 넣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보시면 또 나사선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나사를 조여서 고정시킬 수 있겠고요. 꼭지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거 꼭지형. 그다음 매입형. 이 매입형은 이 문짝에다가 이 모양대로 구멍을 또 뚫어야 되겠죠.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매립하는 형태. 그래서 매입형. 이렇게 또 손잡이 종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랍 런너예요. 그래서 서랍도 우리가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랍 런너, 서랍 레일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서랍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랍 레일이라고도 하고요. 서랍이 들어가는 가구의 몸통과 그리고 움직이는 서랍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서랍 런너를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은요, 총 4개의 부재가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랍이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랍 통이 안에 있겠죠. 서랍 문짝이 없으면. 그러면 자, 왼쪽 몸통이랑 서랍의 왼쪽 부분이랑 서로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의 몸통, 왼쪽 측판에 연결되는 거 하나, 그리고 서랍의 왼쪽 측판에 연결되는 거 하나 해서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오른쪽 측판 하나, 그 다음에 서랍에 또 오른쪽 측판 하나 해가지고 서로 또 연결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서랍 레일에 요 높이를 잘 맞춰 주셔야 저 서랍이 이렇게 삐그덕 안 되고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서랍 런너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서랍의 몸에다가 이렇게 디귿자로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파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판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몸통의 측판에다가 이 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이 서랍이 이 대에 이렇게 걸쳐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얘가 그냥 일자로 쭉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끝까지 열다가 서랍이 탕쾅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나와버려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목재와 목재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임으로, 특히나 습기가 많으면 우리 목재는 수축 팽창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무가 이제 가끔씩 수축 팽창 때문에 뻑뻑해질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해서 서랍을 여는데 힘들다. 그럴 때는 뭐 양초를 조금 거기에 발라주면은 또 미끄럽게 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 런너가 생산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속 런너를 더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별로 우리 서랍 런너 구분해 줄 수도 있겠고요. 3단 볼레이에서 서랍 전체가 바깥으로 인출이 되는 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2단 레일도 있는데요. 2단 레일은 서랍의 반 정도만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오피스 가구에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측판에 달리고요. 그 다음에 서랍에는 호차 같은 것들이 달려서,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철로 만들어진 레일. 자, 이 런너에서도요, 댐핑 기능이 있는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댐핑 기능이 없으면 그냥 서랍 열다가 우리가 다시 닫았을 때, 멈췄을 때 우리가 힘을 주지 않으면 얘도 움직이지 않죠. 자, 근데 댐핑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는 런너를 쓰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닫아주면은 그 뒤부터는 알아서 이렇게 스르륵 닫히게 되겠죠. 또는 언더레일이라고 해서 자, 보통 레일은요, 우리 하나는 서랍 측판에, 하나는 몸통 측판에 달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서랍 옆에, 서랍을 우리가 열게 되면은 서랍 옆에 이렇게 서랍 런너가 노출이 돼요. 그런데 이게 보기 싫다 하면은 이 서랍 레일이 서랍의 아래에 달리는 이런 언더레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다리 보겠습니다. 가구 다리는요, 발통이라고도 하고 우리 책장이나 수납장, 소파 등의 몸체 하부에 조립이 되어서 바닥면과의 마찰면을 줄인다. 고르지 못한 바닥에 맞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어서 가구의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가구의 통풍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가 만약에 통풍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아래쪽에 곰팡이가 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구도 손상이 되겠죠. 자, 가구 다리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래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가구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오면은요, 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절바를 사용해서요. 조절바를 사용해서 요 다리에다가 달아주어서 조절을 해주면은 평을 맞추기가 쉽죠. 자, 또는 이런 식으로 뭐 접이식으로 우리가 다리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다리까지도 원목으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저 위에 부분은 원목으로 만들고 다리나 뭐 다른 부속품들은 이렇게 철제를 사용하는 아니면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 부자재 측정에서 우리 가구 부자재의 측정 도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측정 도구에는 눈금자와 직각자, 각도자, 버니어 캘리퍼스, 줄자 뭐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눈금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철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자로서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30cm 또는 50cm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직각자는요, 가구를 조립할 때 연결 부분과 절단면이 직각인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할 때에 항상 이런 직각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요 직각자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에는 눈금이 있고요. 요 한쪽은 손잡이예요. 그래서 이 손잡이와 눈금 있는 부분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도자는요, 각도를 표시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한다 해서 우리 제도할 때에도 많이 봤었죠. 자, 네 번째 우리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 라는 거예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전자식인 것도 있고 눈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고리처럼 생긴 부분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요, 이 고리와 고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가구의 길이를 재는 것은 물론 재료의 두께 혹은 뭐 지름이라든지 원통의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등 일반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의 어떤 두께라든지 아니면 손잡이의 지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꽁무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꽁무니를 또 움직여 주면은요, 이 고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 깊이 요 고리의 거리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깊이라든지 혹은 작은 원들 있죠. 저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또 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자이고요. 길이가 다양하죠. 뭐 3m짜리, 5m짜리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작아서 우리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사용할 때에 좋고요. 뭐 합판이나 집성목과 같이 커다란 재료의 규격을 재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구 부자재의 종류와 가구 부자재 측정 도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부자재 종류에는 경첩, 가구 손잡이, 가구 다리, 서랍 런너 이렇게 있었는데요. 부자재는 당연히 이거 외에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부자재들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 측정 도구에는 눈금자, 그래서 철로 된 일자형 자였고요. 직각자, 직각으로 만들어진 자였었죠. 그래서 우리 어떤 가구의 직각을 재는 데 사용을 했다. 아니면은 직각의 어떤 선을 그릴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자, 각도자, 각도를 잴 때에, 각도가 있는 선을 그릴 때에 사용을 하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어떤 제품의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의 지름이라든지 두께, 그쵸, 이런 것들을 잴 때에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고요. 줄자, 그래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자재로 알맞은 것은 일반 경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숨은 경첩이 개발되기 전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무엇일까요? 우리 고가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나비경첩이죠. 답은 1번이네요. 숨은 경첩은 뭐 싱크 경첩이라든지 플랫 경첩 이렇게 해서 나비 경첩은 우리가 문을 닫아도 겉으로 드러나지만 숨은 경첩을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피아노 경첩은 나비 경첩이 훨씬 긴 경우, 그래서 200mm, 600mm, 1000mm 뭐 이렇게 다양한 길이가 있고요. 플랫 경첩에는 우리가 잠깐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품함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경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가구 부자재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